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음료 레시피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음료 레시피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 보면 제품 하나를 아예 개발하고 싶으신 경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카피하고 싶으신 경우, 또는 기존에 제품이 있는데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대제품을 의뢰하거나 사용 방법 또는 개선 방법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개선한다, 개발한다, 또는 고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개발 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료를 개발하든 소스를 개발하든 어떤 분말 제품을 개발하든 다 기본인데요.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게 음료다. 그러면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음료의 제품군을 우선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 또는 동일한 제품을 식품 유형에 따라서 좀 수집을 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라벨 사항이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라벨 사항을 보시면 대체로 어떤 원료들이 쓰였는지, 또 어떤 함량으로 쓰였는지가 주원료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니까 이 내용들을 우선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레시피를 짜게 되면 어떤 용기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통 방법,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온 유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온도에서 유통이 되는 것들이 있고, 냉장 온도 0도에서 10도 정도, 그리고 냉동 온도 영하 18도 또는 영하 40도에서 유통이 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통 조건, 그리고 제품의 포장, 그리고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포인트가 또 있겠죠. 우리의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이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어떤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요소까지 확인을 하고 제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반 작업들을 하게 되면 라벨 사항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또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식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을 넣기 위해 사용이 되는가, 색 하나, 그리고 뚜껑을 따서 먹기 전에 맡는 향 하나, 그리고 나중에 목 넘김으로 입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맛 하나, 그리고 혀나 또는 감촉으로 느껴지는 식감, 이렇게 색, 향, 맛, 식감을 이루고 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료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이나 향, 이런 경우에는 색소나 향료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색소도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원가 산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천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합성으로 할 거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 색소와 합성 색소, 그리고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소스나 이런 것들은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쓰지만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소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맛인데요. 맛 같은 경우에는 원료, 원물을 그대로 넣는 경우에, 오렌지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오렌지 향만 넣고 단맛만 넣어서 오렌지의 식감, 맛, 향을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원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그리고 어떤 원물이 들어갔느냐, 이게 발렌시아산인지, 어느 나라 산인지, 어느 농부가 생산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셀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서 식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맛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냉동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생물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농축액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셀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런 다양한 원료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맛을 구성하는 요소도 선택지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맛을 보거나 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맛보고 향을 맡는 것보다는 1주에서 2주 지나고 보면 보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곰팡이나 아니면 변질의 우려는 없는지, 또는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하게 시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할 때에는 가급적 한 가지 샘플만 하지 마시고 제품을 여러 가지로 샘플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의 품질을 구분해 주시고, 단가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구분해 주시고, 보존성이 낮은 거에서 높은 것까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솔루션들을 제공한 원료들의 샘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 본 다음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이 나오는 시점, 또는 그 제품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제품 개발을 하고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음료 레시피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직접 해보시기 시작하면 훨씬
생각보다는 쉽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면 더 쉽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료 레시피 개발 방법이었습니다.